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오늘은 시크릿 앱의 두 번째 시간, 시크릿 앱 사용하는 설명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라이프 바이 시크릿 라인 두 번째 코너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시크릿 스킨케어 코너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그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영양제 라인이에요. 영양제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죠. 건강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키워드를 제가 잡아봤어요. 항산화와 디톡스.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이나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면 음식들 굉장히 피곤해요. 너무 저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요즘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핵심만 알면 되게 정보를 구분하기가 쉬워요. 뭐 한참 유행했던 논이나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 뭐 세계 10대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사실은 항산화에 되게 간단하죠. 항산화와 해독 음식. 해독 주스 굉장히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뭐 ABC 주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항산화와 해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와 해독만 잡으면, 디톡스만 잡으면 사실은 건강은 거의 90% 이상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스텝으로 제가 이 스텝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영양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는 게 없었던 시크릿을 만나서 제가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저는 원래 자연적인 거 외에 인위적인 거를 본능적으로 좀 싫어했던 스타일이라 어떤 영양제라고 하면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를 좀 안 좋아했던, 지금도 병원을 잘 안 가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심한 병이 있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치유한다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되도록이면 가벼운 감기 기운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비타민이나 항산화 영양제 같은 거 이제 천연으로 좀 찾아서 가끔씩 먹었지, 병원을 가서 뭔가 처방을 받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크릿에서 영양제를 처음 만나서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몰랐던 영양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를 좀 알게 되면서 되게 공감했던 질문들이 있어요, 필드에서. 그게 뭐였냐면, 영양제가 너무 많아요.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만 먹고 싶은데, 근데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느꼈을 때. 두세 개 먹고 싶은데 도대체 뭘 먹어야 돼요? 다 좋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질문들. 그랬을 때, 아, 이게 중심적인 기본 영양제가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맞게 디자인을 해서 먹는 것도 영양제에서 꼭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스텝을 잡아봤어요. 그게 가장 기본 스텝이 두 가지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알칼리화와 장내 환경 개선, 장 디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영양제 기본, 가장, 여기서 추가를 시키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잡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항산화, 알칼리화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산화란 뭘까요? 저는 항산화 하는데 그거를 한 단어로 인지를 했었거든요. 산화가 따로 뭔지, 뭐 산화물질, 뭐 활성산소에 대해서 사실은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 이 산화물질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면 그 다음에 이해가 금방 되게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잠깐 보시고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세포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함께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며 달리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생활의 찌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과가 갈변하고 쇠가 녹슬는 것은 산소로 인한 산화작용인데요. 이처럼 우리 몸도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막을 공격해 세포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DNA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데, 활성산소에 손상된 세포는 돌연변이 세포로 자라나고 결국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의 손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생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개봉한 지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어 냄새가 나는 것도 산소로 인해 지방이 산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대학 의학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앓게 하는 질병은 3만 6천 가지인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이다 라고 발표했을 만큼, 활성산소는 우리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대표적으로 암, 동맥경화,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질환 중 약 90% 정도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활성산소 생성은 피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인체 내에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 산화시키기 전에 이를 막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활성산소는 더욱 많이 발생하는 데 비해 항산화 능력은 감소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노후 차량일수록 연비가 나빠지며 배기가스 배출도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지요. 하지만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해 산화를 일으키는 특성은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결합하여 힘을 못 쓰게 하여 인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환경적으로 적정량 이상의 과도한 활성산소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활성산소가 주는 이점보다도 이로 인한 노화와 질병의 위험이 더욱 크기에 활성산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 활성산소의 개념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도 생기는 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20대 때 좀 젊을 때는 되게 차량으로 비유하면 막 새로 뽑은 차인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너무나 쌩쌩하기 때문에 그 산소 찌꺼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항산화 시스템으로 문제없이 이것들이 다 처리되거든요. 근데 활성산소가 나쁘지만 않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 처리하면 돼. 근데 노화가 돼. 노후 차량이 되면서 연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항산화 시스템이 조금 역부족하다 보니 활성산소 찌꺼기, 그 산소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화면 보다시피 이런 음식들 많이 드시죠. 술도 많이 드시고 케이크나 뭐 이런 것도 디저트도 좋아하는데요. 커피나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환경 속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합성 물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제품들을 우리가 바르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것도요,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활성산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데 그것들을 잘 처리하는 것만으로 우리 거의 병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산성 음식을 제가 띄워 놓은 거예요. 뭐 우유나 케이크, 뭐 이렇게 그 가공 유지, 포화지방산이 많은 과자류나 그리고 가공 육류 같은 거는 발암 물질로 로 되게 익숙한 음식이죠. 술도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고요. 그다음에 정제된 밀가루들, 그다음에 쌀, 그 흰쌀밥도 정제된 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성 음식이어서 이제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이 화면은 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산성 음식과 알칼리 음식을 나눠 놨죠. 알칼리 음식에는요, 거의
과일과 채소밖에 없어요. 고기는 유일하게 오리고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요. 거의 대부분 산성 음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산성 음식에. 그래서 우리 몸은 더 바쁘게 이것들을 중성화시키도록, 알칼리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죠. 아니면 풀만 먹고 살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채식주의자도 되게 많죠. 근데 채소를 많이 먹으면 또 몸이 디톡스가 돼요. 해독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먹는 거 다 먹고 일단 일상적으로 산다고 치고 이거를 보면 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인데요. 만약 세포박 체액, 특히 혈액의 상태가 산성이 되면 우리의 육체적 상태는 우선 피곤함. 이 항산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내가 산화되고 있다는 그 증거가요. 피곤함이에요. 그냥 무기력하고 뭐 하는 거 없었는데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지기. 저는 40대 막 들어와서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데 거의 저는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진짜 세상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노화됐다는 어떤 증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통증과 고통. 이 통증도 우리가 가벼운 통증부터 어떤 그 질환의 증거인 어떤 이런 통증, 뭐 암이나 이렇게 걸리면 통증이 일어나는데요. 가벼운 통증도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통증은 없대요. 그래서 모든 그 염증은,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은 염증이고요. 염증의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처리되지 않다 보니 그게 염증, 세포를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염증으로 발전하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가벼운 염증도 염증이에요. 염증은 우리 수만 가지 염증이 우리 몸에서 나왔다가 사라진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만약에 두통이 생겨. 근데 두통으로 병원을 갔는데 원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런 원인이 없는 두통이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그냥 아스피린 먹거나 그 통증을 없애주는 약을 먹죠. 진통제. 근데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런 거고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거의 원인은 내가 염증이 이 부분에 있으니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세요 하는 내 몸의 SOS 신호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통증이라도 넘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음식으로 다스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보시면 pH 농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거나 산성화되는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pH 농도가 산성화가 되면 그것들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우리 몸이 하는데 그 pH 농도가 무너지면 바로 질환, 병과 직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마나 알칼리성 상태로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거의 대부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암은 알칼리성 상태에는 살 수가 없대요. 네, 병든 세포와 암은 산성 환경에서 더 번성하며 언제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낮은 pH 농도 상태에서 활성화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혈액이 정상적인 상태인 알칼리성 pH로 회복되었을 때만 질병의 치유는 일어난다고 하고요. 결국 질병과 싸우거나 질병을 이겨내거나 낫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알칼리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건강의 거의 바로미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늘 강조하는 알칼리 삼총사를 가장 기본적인 핵심 영양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리커버리, A부스터, 그린캡스가 있습니다. 리커버리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리커버리에 하이드로 FX라는 물질이 있어요. 특허 물질이. 그 물질은 우리가 이 약을 삼켰을 때 위산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물질인데요. 수소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미 손상된 세포를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이제 방어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활성산소로 이미 손상된 세포들 있죠. 염증이 된 그 세포들을 적극적으로 가서 회복시켜주는 우리 몸의 알칼리화를 해주는 공격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리커버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그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비타민이나 어떤 그 음식으로 먹는 그 항산화 역할을 하는 항산화제는요. 비타민이 약 70 정도 분자 크기가 된다고 하면 그 수소는 1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다른 항산화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뇌까지 들어가거든요. 뇌는 들어가기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잖아요. 근데 뇌까지 구석구석 갈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가 수소고요.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악성 그 활성산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활성산소는 다른 어떤 많은 항산화제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 암을 유발하는 굉장히 악독한 활성산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없애는 건 수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소는요, 들었을 때 제가 들었을 때 기체라는 느낌이었죠. 기체가 맞잖아요. 수소는 산소와 마찬가지로 산소와 수소는 우리 몸을 이루는 구성 성분이에요. 근데 산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소화시킨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쵸. 산소는요, 그냥 우리가 숨을 쉬면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소는 다른 음식처럼요, 장기를 통해서 소화되는 게 아닙니다. 먹었을 때, 일반 음식들은요, 먹었을 때 간에서 해독이 되고, 위에서 잘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돼서 영양 성분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잖아요. 그게 음식물의 어떤 원리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약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적정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다릅니다. 먹었을 때 소화되는 게 아니라요. 안에서 수소가 발생함으로써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요. 산소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비화인데요. 이게 약간 그 뭐죠? 얼마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 어차피 이게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이 수소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이 수소를 하루에 90알을 드셨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되게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고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수소수에 관한 책이에요. 이 수소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독성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라티칼, 그 다음에 라이트를 제거한다는 이 유일한 어떤 항산화 역할을 하는 수소이고요. 이 수소를 발견한 계기가 있어요. 세계 곳곳에 세 가지 그 물이 있는데요. 기적의 물이라고 불려요. 루르드 성당, 그리고 토메스 동굴,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이 세 가지 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불치병을 뭐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암이나 당뇨병, 뭐 고혈압 이런 성인병은 물론이고요. 전신마비 어린이까지 치료된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물을 마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난다는 약간 그런 기적의 물이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죠. 근데 그런 샘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비밀은 수소라고 밝혀졌어요. 그래서 수소의 치유 효과가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기적의 물의 비밀이 벗겨지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수소 리커버리가 굉장한 거는 어쨌든 수소수의 형태로 수소 발생기도 저는 알거든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수소수도 많이 이제 사서 발생기를 사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소수에 있는 수소는요 굉장히 미량일 수밖에 없는 게 수소는 탄산, 우리 탄산음료 있죠? 콜라 같은 거. 탄산음료도 꺼내 놓으면 금방 김이 빠지잖아요. 그 탄산의 7배가 넘게 가볍다고 해요, 수소는. 그래서 이게 수소가 발생을 해도 우리가 몸에 들어가는 수소는요 굉장히 미량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의 효과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근데 수소가 아무리 좋아도 이 원료를 얘기를 해도 먹었을 때 이 수소와 동일한 효과가 있느냐? 리커버는 예스예요. 굉장히 많은 후기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저는 이거를 보고 또 한 번 굉장히 시크릿 앱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게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스킨케어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료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원료 얘기하면 저도 수소 얘기하면 리커버리 이것까지 끝이에요. 리커버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수소가 좋지만 제품이 수소의 효과를 그대로 나타내야지 이게 진짜인 거거든요. 우리가 시크릿 스킨케어에 대해서 바디 제품이나 이런 것들로 치유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원료의 힘을 그대로 가져온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기술력도요. 정말 스킨케어 라인에 못지않게 굉장한 거라고 저는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어떤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알칼리 삼총사의 두 번째 요원은요. A 부스터예요. A 부스터는 리커버리는 공격수라고 표현을 하면 A 부스터는 수비수죠. 우리가 산화물질을 발생하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뭐 가만히 있어도요. 뭐 이게 장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 행위조차도 산화물질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산화되는 부분을 A 부스터가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A 부스터가 칼슘제인데 저는 이제 또 의문을 드는 거죠. 다른 칼슘이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칼슘은 반드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알칼리화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칼슘을 찾는데요. 근데 외부에서 칼슘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이 많은 부분, 뼈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나이가 많이 드신, 산화가 많이 되신 분들은 골다공증, 뭐 골밀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시면 금방 뼈가 부러지시고 거의 뭐 겨울에 한번 이게 빙판에 미끄러지셨는데 계속 이게 잘 못 일어나신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래요. 산화와 이 칼슘의 어떤 상관관계. 근데 우리 칼슘은요. 거의 99% 천연의 칼슘이고요. 칼슘뿐만 아니라 부원료를 보면 마그네슘, 칼륨 등 필수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부스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닥터 코엔 박사님 영상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Dr. Howard Cohn, co-founder and chief product officer for 7.2, the alkaline company. We are the first company in history to make it simple and exercise. 제가 부스터만 보여드리려고 0.2 alkaline booster. Our alkaline booster has been nicknamed the Hall Pass. What that means is that if we are going to eat acidic foods, we cannot lie to ourselves thinking that it will not affect our bodies adversely. When we eat acidic foods, after pulling oxygen from our tissues, our body will start to pull precious minerals in order to buffer itself back to an alkaline state. Minerals like calcium from our bones, magnesium from our heart and other muscles as well, potassium and sodium, and many other essential minerals. Our 7.2 alkaline booster contains calcium, magnesium, potassium, and sodium in its carbonate and bicarbonate forms to help buffer your body right back to an alkaline state after eating an acidic meal. Our alkaline boosters also contain Himalayan crystal salt, once reserved only for royalty. Himalayan crystal salt contains all of the 84 minerals and elements found in the human body. Our alkaline boosters also help promote healthy sleep.
Many people report having the best night's sleep of their life when consuming our alkaline boosters at bedtime. Our alkaline boosters also contain the herbs fennel and marshmallow root to promote healthy digestion. Yet another popular use of alkaline boosters is its amazing ability to buffer alcohol, prompting college students to nickname this product Hangover Helper. This benefit is remarkably demonstrated when looking at its effect in the Asian population with what's called Asian flush or Asian glow, which is this red, allergic, flushing-like reaction to alcohol consumption, affecting over 1 billion Asians worldwide. Turns out for most people that when they are taking our alkaline booster, no Asian flush, no Asian glow. Stay alkaline with our 7.2 어때요? 다른 칼슘하고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여기는 이제 부원료도 천연으로 유래한 어떤 다 그런 굉장히 양질의 부원료를 다 첨가를 했고요. 그리고 산성음식, 대표적인 산성음식인 술을 마셨을 때 숙취 해소에 굉장히 좋죠. 그거는 알칼리화로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칼슘조차도 천연에서 굉장히 자연하고 가깝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게 노력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리커버리와 부스터는 최고의 알칼리화를 도와주는데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효과를 최대한으로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이미 생긴 염증을 염증 완화의 효과를 얻으려면 사실은 부스터라는 짝꿍이 있어야지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서로가 같이 있어야지 정말 좋은 짝꿍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캡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캡스는요, 10가지 유기농 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채소 대체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그 산성 음식과 알칼리 음식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채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채소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뭐 부족함이 없어요. 채소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현대인들 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병원에 가면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식이요법으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채소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채소를 많이 챙겨 먹기가 그것도 유기농으로 챙겨 먹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린캡스가 만병통치약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채소가 만병통치죠. 예, 모든 병의 근원인 염증을 디톡스해주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산화물질을 없애주고 내 몸을 디톡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채소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린캡스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라이프 바이 시크릿에서 독보적인 제품이 리커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리커버리와 그린캡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린캡스처럼 채소 그 자체를 먹는 것과 가장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는요. 채소 대체제로는 없어요. 되게 유일해요. 수소가 좋은데 수소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이 리커버리인 것처럼 채소의 역할을 채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채소를요 우리가 정말 많이 채소를 정말 채식주의자처럼 많이 섭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채소 그대로의 효과인 거죠. 그린캡스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제가 우리 그 원재료명에 보면 10가지 유기농 채소가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외에 부원료는 전혀 없습니다. 첨가물은 전혀 없고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채소 대체제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말 채소 대체제가 진짜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무 이게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절실하고 이 채소 대체제의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딱 눈에 들어왔던 채소 대체제거든요. 하나 그냥 양배추 먹는 거, 비트, 브로콜리, 당근, 뭐 단호박 이런 식으로 그냥 채소를 먹는 것처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상은
제가 성분표를 봤어요. 근데 양배추 추출액 분말이 덱스트린과 함께 65%고요. 나머지 35%는 굉장히 수많은 어떤 첨가물에 쌓여 있더라고요. 아까 그 그린캡스 뒤에 원재료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거기다가 그 가운데 보시면 식물성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콜레스테롤보다 더 안 좋은,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고 혈액 속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가공유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가공유지는 제가 이거 식물성 유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나쁜 이 유발을 한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여주고 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그래서 사실은 채소를 못 먹어서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먹지 않아도 되는 합성 성분들을 다 먹는 거랑 똑같고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그린캡스를 먹으면서 채소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린캡스는요, 캡슐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 가루로 된 뭐 밀싹, 보리싹 이런 거 많이 사 드시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보관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만들 때부터 어떤 중금속이나 이런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업체도 굉장히 많고요. 믿을 만한 어떤 제품을 먹는다고 해도 일단은 먹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왔다 갔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병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는 번거로워요. 근데 그린캡스는 어쨌든 우리가 그냥 야구처럼 먹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굉장히 많은 양질의 채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캡슐 속에 일일이 하나씩 가루를 다 넣어서 하는 거는요. 기계가 다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공임이 굉장히 비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표적인 다른 타사의 대체제도요. 그린캡스 말고 저기 리커버리의 제형처럼 이렇게 그냥 압축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알약의 형태로. 근데 리커버리는 물론 알약으로 그렇게 압축되는 게 가장 공임이 적은데요. 그렇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채소 대체제는 달라요. 채소는요, 열과 압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정말로 섭취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방법으로 먹으려면 이런 알약의 압축의 형태로 만든 알약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가격 때문에 보통의 기업들은요, 캡슐의 형태로, 이런 캡슐의 형태로 만들려면 가격이 너무 높아진대요. 그래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직구로 어떤 유통 과정이 없고 굉장히 마진을 적게 본 그런 어떤 회사의 뭐 선물처럼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우리한테 건강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아이작 회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선물처럼 온 그 수소 리커버리와 함께 선물처럼 우리한테 온 제품이 저는 그린캡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린캡스가요. 그린캡스만 먹고 살이 빠져. 한 10kg가 넘게 빠진 우리 팀의 그 사장님도 계시고요. 채소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낮아졌고 그런 효과를 보신 분들이 채소를 먹었을 때의 효과랑 동일한 효과예요. 그런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린캡스도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알칼리 삼총사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 디톡스죠. 우리 몸은 항산화와 더불어서 해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장에 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유해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음식들은.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의 장 속에 세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익균을 키우는 거죠. 유익균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유익균을 우리 몸에 반려견처럼 키우라고. 그래서 먹이도 많이 주고요. 채소 같은 먹이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유산균, 시크릿 유산균은 굉장히 프리미엄 유산균이죠. 그래서 유산균도 넣어주고요. 그 안에 먹이도 같이 있지만 그린캡스도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린캡스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병통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 디톡스 역할에도 유산균과 그린캡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영순위 영양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유산균과 리커버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만성 피로, 피곤하신 분들은 리커버리 부스터를 기본으로 혹은 그린캐스 내가 채소 섭취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알칼리 삼총사를 기본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삼을 넣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이뮤넥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혈압, 뭐 고지혈증 이런 당뇨나 이런 성인병들에는요. 사실은 혈행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물성 오메가3를 넣으면 좋죠. 여기에 인제 부스터도 들어가면 좋겠죠. 그다음에 노화이월, 그래서 알칼리 삼총사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만큼 알칼리화를 하는 거는요. 사실은 뷰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알칼리화가 굉장히 핵심이다, 동안에. 그래서 제가 매일 리커버리 올리면서 덜 늙는 하루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키 성장에 채소, 칼슘, 단백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째 아이가 6학년인데요. 중학교 또 들어가거나 아니면 6학년, 5학년 이 정도에 애들이 되게 빨리 크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2명이 중학교 1, 2학년이에요. 근데 기흉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기흉의 원인을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사업 초기라서. 근데 지금은 알아요. 기흉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키가 크잖아요. 그 장기도 커요. 폐도 커지고 모든 것들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거기에 그 몸을 구성하는 영양 성분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흉이 걸리는 거예요. 기흉은 폐에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폐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프게도 요즘 아이들이 축구를 하다가 그냥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기흉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피자나 뭐 이런 탄수화물, 지방은 굉장히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은 섭취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채소나 칼슘, 미네랄이죠, 다. 칼슘 그리고 양질의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은 섭취를 못하는 게 현실인 거죠. 엄마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아이들 영양을 채워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 먹는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 키 쑥쑥 프로젝트로 뭐 리커버리도 저는 먹여요. 하루에 1알 정도. 리커버리는 아이들 인제 뇌혈관까지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에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하루에 1알씩 씹어 먹게 하거든요. 종이 씹는 것처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비, 지, 쉐이크 이렇게 해서 먹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뭐 수험생들 아니면 아이들 인제 시험 봐야 되고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나 체력 향상이 신경 쓰인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집중력에 제가 좋을 것 같아서 리커버리 먹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커버리, 부스터, 항산화를 기본으로 해서 채소도 꼭 저는 아이들은 채소는 꼭 먹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제 홍삼이나 뭐 이뮤넥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인제 다이어트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다이어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은 어쨌든 항산화와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태워주는 그 커브, 탄수화물 커팅해 주고 팻버닝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죠.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세포가 손상을 입고 알칼리화로 회복이 안 되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세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를 기본으로 팻버닝 커브 그리고 쉐이크까지 유산균, 장 기능 장 환경, 디톡스 그거를 기본으로 인제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는데 인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쪼끔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인제 완전 토탈이고요. 또 1 차, 2 차가 있어요. 1 단계, 2 단계. 그것도 인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게 알칼리화 그다음에 장 디톡스를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하면 된다, 영양제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우리 첫째가 이게 인제 사진을 못 찍게 해 가지고 저희 둘째만 찍는데요. 저희 둘째는 시크릿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천연에서 그대로 오롯이 온 영양제를 우리가 접하면서 제가 다행히 첫
영양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저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일상을 개탈 수 있는 나이파이 시크릿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과 합성의 어떤 차이를 제가 알게 된 책인데요. 제가 필드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건 천연이에요." 저는 되게 순수하게 저는 이제 뭐 영양제도 많이 모르고 여기가 시크릿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시크릿은 정말 천연이야."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다 천연이라고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답을 못 했거든요. 근데 와서 그래서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합성은 안 되고 천연은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인제 막연하게 '천연이 흡수율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 다 천연인데 내가 너무 시크릿만 천연이라고 했나?'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근데 좋긴 좋은데 근데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 정말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는 부분을 쪼끔 발췌를 해 봤거든요. 이 책을 쓰신 분은요. 굉장히 또 뭐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 소장이고 되게 나름대로 이 건강 어떤 그 자연의학에서 인정받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제 저자도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된 책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 흡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흉내낸 합성과 이 천연은요 같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실은 합성에 비해서 천연이 흡수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자연에서 그러니까 음식으로 어쨌든 영양소를 섭취하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데 합성은 사실은 그 원료 자체가 1도 천연과 관련이 없대요. 자연과 관련이 없고 석유 찌꺼기에서 그 분자 구조만 천연하고 그 비타민 C, 비타민 어떤 분자 구조 있죠. 그거를 흉내낸 것뿐이래요. 그래서 처방약처럼 뭐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합성 성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인제 외부 물질로 인지를 해서 밀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부작용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차치하고 나도 어쨌든 천연은 흡수율이 합성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간단한 인제 그 영양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그 뭐 채소라고 치면 그 안에는요 호르몬도 있을 거고요. 산소 함량도 있을 거고 식물 영양소, 효소 굉장히 이 생물은요 복합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영양소 하나 뭐 비타민 C, B 이것만 우리가 섭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거를 우리가 먹기 때문에 최대한 천연과 자연과 가까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식물에서 추출한 단 10%만 자연이어도요 천연이라고 포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천연 해도요 그게 정말 천연인지를 보려면 뒤에 성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만 해도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소비자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 안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알고 있으면 좋은 것만 제가 발췌를 해 봤어요. 합성 비타민 제조사는 소비자가 합성 성분과 천연 제품의 차이가 있다고 믿기를 바라지 않는대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 제조 원가가 훨씬 싸고 이익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진짜 건강을 이긴 거고요. 그다음 합성 비타민 제조자는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여기서 인제 키워드는 합성과 천연 차이를 모르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고 갈 게 '합성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합성도 사실은 우리가 처방약처럼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천연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장복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대요. 근데 처방약처럼 우리가 소비자가 합성과 천연의 차이를 알고 먹는 거와 둘이 비슷하다고 그냥 무분별하게 먹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약속했고 우리가 영양소를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건강해서 오래 살 거라고 합성 화학 신앙을 만들어서 이 같은 약속을 배신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인이 건강을 해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다. 어 칼 세이건이 얘기했어요.
사과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우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되게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요. 마찬가지로 과학은 자연이 만든 영양소를 똑같이 복제하거나 대체할 합성 영양제는 만들지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그 자연은 흉내내기에는 인간이. 과학은 자연이 만든 영양소를 절대 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천연과 합성의 차이를 우리는 흉내내도 그거를 우리 몸은 알아낸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물질만을 우린 진짜 영양소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천연과 합성 차이는 반드시 우리 몸은 먼저 눈치챈다는 거, 진짜 비타민은 대체품이 없다는 거. 그래서 천연과 합성의 차이는 마지막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라이프 바이 시크릿은 이만큼 천연과 가장 자연과 가까운 제품이니만큼 사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잘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추천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하루하루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일상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